안녕하세요 여러분, 슈리예요.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죠? 오늘은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 직장맘의 엄마표 영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남매를 키우고 있는 40대 직장맘인데요. 아이들 영어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엄마표 영어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학원이나 공부방 아니면 리틀박스나 캐치 잉글리시 같은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낳으면 꼭 엄마표 영어 그리고 독서 육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영어는 공부가 아니라 언어처럼 자연스럽게 익혀야 한다고 생각했고, 사교육 때문에 아이도 부모도 지치는 상황은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독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영어도 제2의 모국어처럼 편하게 느끼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 학원을 전전하면서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는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적인 아이로 자랐으면 했어요.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한 번쯤은 비슷하게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시작해서 약 3년 조금 넘게 두 아이와 엄마표 영어를 했어요. 사실 유아기 때부터 하고 싶었지만 직장맘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고, 정보도 부족해서 그냥 영어책만 읽어주거나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했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행히 엄마표 영어를 코칭해주는 센터를 알게 됐어요. 아이 수준에 맞는 영어책과 DVD를 빌려주고 진행 방향을 잡아주는 곳이었어요. 딸이 2학년, 아들이 유치원생일 때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매주, 나중에는 2주에 한 번씩 센터에 가서 두 아이 분량의 책과 DVD를 빌려오고, 그동안의 정독, 낭독, DVD 시청 기록을 코칭 받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이들 낭독 봐주고 기록하고, 그 날의 분량을 다 하지 못하면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출퇴근길에 무거운 책 들고 센터 다니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번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결국 센터를 옮기기도 했고 방식도 조금씩 바꾸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점점 힘들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매일 해야 하는 DVD, 집중 듣기, 흘려듣기, 낭독, 퀴즈. 처음에는 주 5일 하던 걸 4일, 3일로 줄여도 레벨이 올라갈수록 점점 지루해하고 버거워했어요. 특히 첫째는 책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하루에 1시간 넘게 읽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부담이 확 커졌고, DVD는 아예 안 보게 되고, 책을 읽어도 퀴즈 점수가 안 나오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결국 집중 듣기를 제대로 안 하거나 빠뜨리게 된 거죠. 그런 날들이 점점 늘어나고 해야 할 양을 못 채우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아이도 저도 점점 지쳐갔어요. 잘하던 둘째까지 DVD에 흥미를 잃고 하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결국 첫째가 말하더라고요. 엄마랑 하니까 자꾸 안 하게 돼. 학원 가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학원 보내주면 안 돼? 그 말을 듣는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는 이미 사춘기도 시작됐고 영어 문제로 다투는 일이 반복되면서 저도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첫째는 학원을 보내기로 했고, 학원을 싫어하던 둘째는 엄마표 영어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첫째는 그동안 제대로 해보지 않았던 문법이나 단어 시험을 모두 힘들어했고, 엄마표 영어도 완벽하게 이어온 건 아니었기 때문에 말하기도 기대만큼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학원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방향을 고민하게 됐어요. 마침 첫째가 친구가 다니는 학원에 가보고 싶다고 해서 레벨 테스트를 보러 갔고, 둘째도 같이 테스트를 보게 됐어요. 결과는 조금 의외였어요. 3년 동안 엄마표 영어를 했는데 생각보다 높은 레벨은 아니었고, 두 아이가 같은 레벨이 나왔어요. 제가 느꼈던 그대로였던 거죠. 누나보다 어릴 적에 시작한 탓인지 열심히 했던 둘째와 중간에 흔들렸던 첫째가 결국 비슷한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아이들이 그 학원을 너무 마음에 들어 했고, 결국 지금은 둘 다 영어 도서관 형태의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엄마표 영어로 읽었던 책들을 다시 활용하면서 단어, 문법, 프리토킹까지 함께하는 방식이더라고요. 둘째는 엄마, 난 책만 읽었었는데 이 학원에서는 책을 씹어먹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의 영어가 제가 처음 목표했던 만큼 원어민처럼 자연스럽거나 완벽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 3년의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것. 영어책에 대한 부담이 없고 수업도 어렵지 않게 따라가고 있고요. 특히 아들은 수학학원 가는 날은 싫어하면서도 영어 도서관 가는 날은 전혀 싫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학교 끝나고 바로 가서 재밌게 하고 오더라고요. 이번에는 다독상도 받았어요. 그걸 보는데 정말 뿌듯하고 울컥했어요. 돌아보면 야단도 많이 치고 억지로 끌고 가던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쌓아온 시간이라서 저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해요. 엄마표 영어가 정답도 아니고 학원이 정답도 아닌 것 같아요. 아이마다 기질이 다르고 부모의 상황도 다르니까요. 중요한 건 아이의 상태를 계속 보면서 대화하고 조율하면서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도 같이 배우고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 생각을 강요하기보다 아이의 이야기를 더 듣고 공감하면서 믿어주는 부모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엄마표 영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